연결이 중단돼서 제가 전화를 다시 한번 걸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지금 의원님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전화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네, 좀 네. 첫 질문으로 들어갈게요. 한동훈 예. 위원장이 그동안 운동권 자객 공천하면서 특정 후보를 거론한 것을 두고 사천 논란이 좀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이게 처음에는 좀 실수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계속 그 특정 예비 후보를 거론하는 일이 반복이 된다면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의원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저는 사천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 한 위원장께서 후보를 소개를 시켜주셨잖아요. 네. 근데 공관위 공천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발표도 했습니다만 시스템 공천 규칙에 따라서 공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사천이라면 공천한다는 뜻인데 그것과는 전혀 다르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사천 논란이 지금까지 벌여졌던 것들을 보면 험지라든지 또는 격전지로 불리는 곳인데 일반적으로 사천하면 따뜻한 곳으로 가는 걸 사천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정말 전 국민들이 알만한 지명도 있는 분들이 어느 곳에도 갈 수 있는 분들이 용기를 내서 도전하는데 소개 정도는 가능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다만 제가 약간 그 우려의 목소리를 냈던 부분들은 그런 과정 전에 미리 그 지역을 미리 맡아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 현직 당협위원장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분들께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순서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 하시는 일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다 그런 말씀은 드렸죠. 예. 뭐 그런 부분이야 좀 보완을 해 나가면 뭐 주변에서 조언을 해주시면 보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의원님과 좀 가까웠던 이제 권은희 의원, 지금은 전 의원인데 얼마 전에 국민의힘을 탈당을 하셨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예전 지역구였던 광주 광산을에 출마를 하겠다면서 제3지대 신당과 소통 중이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그동안 예. 이제 같이 정치 활동을 해오셨는데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좀 의원님과 얘기 나누신 게 있을까요? 예, 사실 지난달 중순 정도군요.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예. 그때 이제 먼저 저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각자 개인의 그런 정치적인 신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본인의 신념을 위해서 이런 길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저는 바라는 바 잘 되기를 바란다고 그 정도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최측근이었던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원래는 이제 민주당 소속으로 종로에 출마를 하려다가 출마를 일단 포기를 했는데요. 어제 이게 채널A 저희가 취재한 단독 보도였는데 의원님 지역구인 경기 분당갑에 내보낼까 이제 당에서 고심을 한다,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좀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저는 어떤 분이 와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잘 싸울 자신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광재 전 의원이라는 말을 들은 순간에 이게 이재명 대표가 네. 친문계 학살을 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아시겠습니다만 이광재 의원께서는 강원도에서도 3선 중진 의원이시고 강원도 지사까지 한 분이어서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정말 하실 수 있고 하실 일이 많은 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분당과 전혀 연고가 없는 분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광재 의원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사실 본인의 정치적 고향이 이곳이거든요. 바로 성남시에서 성남시장 2번 하시고 네. 경기도 지사를 하신 분이니까 정치적 고향에서 특히 여기가 지금 말이 많은 그런 대장동 백현동이 있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주민들의 그런 판단을 받자.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정정당당한 정치인들 간의 태도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괜히 좀 친문 학살하려고 뭐 이광재 전 의원 이런 분들 보내지 마시고 이 대표가 나와라.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왜 하필 근데 분당 갑에 이광재 전 의원을 보냈을까요? 사실 이제 만약에 친문을 조금 험지로 보내겠다라고 하면 다른 지역도 있을 텐데 왜 분당 갑을 좀 택했다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라고 할까요? 지금 현재 여권에서의 어떤 뭐 대선 후보군들이 몇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분들 중에서 지금 어떤 분은 지금 현재 지자체장을 하고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총선에 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어쩌면 거의 저 혼자 내지 저 혼자인 것 같네요. 아마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를 목표로 해서 그렇게 상징적이 있는 분을 보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당갑에 누가 올지 저도 되게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민주당이 누구 낼지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요거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한동훈 위원장과 얼마 전에 삼선의용 회동 때 만나셨잖아요. 여기서 총선 그렇죠. 앞두고 이제 수도권 위기론 얘기를 꺼내신 걸로 아는데 요즘 예. 분위기가 좀 궁금합니다. 여전히 좀 위기다라고 느끼세요? 여전히 어렵습니다.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작년부터 했습니다. 네. 그건 저 그냥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과 만나 뵈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굉장히 다음 선거가 어렵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중심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예. 근데 작년 중반만 하더라도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분위기가 당내에 굉장히 많았었죠. 네. 그러다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우리가 크게 패배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이견을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현재 특히 뭐 객관적으로 보시면은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우리 당이 낮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즉 저 정당 지지율만 놓고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실제로 투표를 할 때는 무당층이나 중도층들이 투표를 하는데요. 예. 이 무당층과 중도층들이 지금 현재는 야당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당 지지율이 비슷해도 다음 총선에서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야당이 다수당이 좀 되면 좋겠다. 이런 결과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 이걸 빨리 벗어야만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근데 지금 보면은 당 안팎에 좀 얘기 들어보면 위기론이 조금 무뎌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의원님이 다시 좀 의견 전달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시면서 네. 어느 정도 이렇게 결집하려는 흐름은 있습니다만 네. 실제로 중도층들이 마음을 움직여야죠.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은 어느 정도 결집이 되어 있습니다만 중도층들이 움직이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로는 당과 정이 건설적인 그런 관계, 즉 당은 지역구 의원들이 있으니까 민심을 제일 잘 알죠. 예. 그래서 민심을 정부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민심에 정말 더 맞는 그런 제도들을 그렇게 제안하는 그런 제대로 된 역할을 한다는 것.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깨끗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정부 강요라든지 대통령실의 비서관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번에 공천에 반영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 또 세 번째로는 민생 중심으로 이제는 국정 기조를 대전환을 해야 될 그럴 때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올해 심상치가 않은 징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내 삶이 나아진다는 그런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일인 거죠. 예.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러 가지 공약을 들고 이제 어제는 수원을 갔고요. 지역을 좀 다니고 있는데 이런 행보는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있나요? 지역에서 느끼시기에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특히 어제 이제 수원에 갔을 때 그 뭐 수원역이나 성대역 지하화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저도 예전에 서울시장 출마할 때 서울 개혁 프로젝트라고 해서요. 네. 서울에 있는 지상에 있는 국철 구간들을 지하화하자. 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지상 부분들을 공원으로 만들거나 또는 개발을 하자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요. 네. 경기도에는 사실 서울보다 훨씬 더 그런 지역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활용하면 지역 발전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개혁신당 창당한 이준석 대표의 러브콜을 거절하고 이제 국민의힘 잔류를 선언해서 앞으로 어떻게 쓰일지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유승민 전 의원인데요. 최근에 4월 총선에서 역할을 좀 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 경기도 출마를 검토한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에 유 전 의원은 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게 당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활용보다 사실 유승민 의원께서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그 진중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 한 입으로 두 말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분의 역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왈가왈부하기보다 네. 이제 아마도 본인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고 결심하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걸 이제 당에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경기지사 그 출마를 준비했던 적이 있다 보니까 수도권 경기 남부 선거를 좀 지원을 하는 방안도 얘기가 나오던데요. 유승민 전 의원이 뭐 수도권 남부를 좀 다니면 도움이 될까요? 그건 어떤 자료가 지금은 없어서 제가 사실 판단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그 지도부에서 그런 여러 가지 조사 이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부탁드리는 형식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앞서 이제 방송 시작할 즈음에 보니까 댓글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어서 대신 좀 여쭤봐 드리고 싶은데요. 경기 남부 선거를 안철수 의원이 이끌어야 차기 주자로서의 어떤 경쟁력이 더 생길 것 같은데 어떠시냐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예, 저는 작년에도 재작년이죠. 재작년 지방선거 때 제가 재보궐선거 같이 치르면서 네. 저는 외부 지원 유세를 50회를 했습니다. 50회나 13일 하셨어요? 동안 50회를 해서 네. 바로 그 다음날 기절할 정도로 그렇게 좀 과로를 했었는데요. 예. 그 덕분인지 많은 후보들이 이제 지자체장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뭐 경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사실 서울도 그리고 또 인천도 다 굉장히 지금으로는 험지로 분류가 되고 격전지로 분류가 됩니다만 네. 그런 부분들 저 나름대로 열심히 뛰어다닐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3지대 신당들도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공약을 여러 가지를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약간 논란이 됐던 게 그 경찰이나 소방, 교정 이런 쪽에서 공무원을 하고 싶은 여성은 반드시 병역 의무를 그 이행하도록 하는 그런 공약을 냈어요. 이걸 두고 또 갈라치기다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공약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실 지금 현재 시대 정신 중에 하나가 저는 국민 통합이라고 보거든요. 예.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위기인데 이럴 때 국민 통합 없이 이 위기를 극복한 나라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세대 간의 그 이해가 갈리는 부분을 파고들어서 그걸 갈라치게 한다든지 뭐 성별 갈라치게 한다든지 그런 건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네.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저출생 고령화 이런 문제만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왜 이런지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려면 사실 설득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게 그게 핵심인 거죠.
갈라치기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는 더 그냥 저 수렁에 빠질 겁니다. 예. 그 제3지대에서 성공을 하셨던 선배로서 보시기에 지금 이 시점에 제3지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내놓고 있는 공약은 좀 어때야 한다고 보세요? 지금 이준석 대표나 이 개혁신당에서 내놓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좀 맞는 방향이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사실 국민들께 와닿지가 않습니다. 예. 사실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우선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물론 자금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차별화된 그런 정책들이 필요한데 그 셋 다 지금으로서는 뭐 느끼시겠지만 예. 굉장히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좀 더 노력해서 우리나라 정치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양당들도 긴장을 해서 더 좋은 정책을 내도록 그렇게 그런 역할을 하면 저는 좋겠다 싶습니다. 예. 어제 장해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자극적이기만 한 캡사이신 공약 던지는 캡사이신당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제3지대가 주목을 그래도 끌려면 무풀보다는 악플이 낫다는 말도 있듯이 그냥 관심이라도 좀 얻고 이슈를 선점하는 뭐 그런 효과 정도는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그건 그렇게 뭐라고 합니까? 건설적인 그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무풀보다 악플이 아니라 네. 풀보다 선풀이 나올 수 있는 예. 그런 누구에게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참신한 공약 내지는 정말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방향들, 비전 제시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필요한 거죠. 네. 지금 현재 사실 양당이 미래 비전,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좀 과거로 회귀하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뭐 3당이라고 한다면 미래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치고 나가는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예. 무풀보다는 선풀 이 말씀이 상당히 좀 기억에 남습니다. 네, 의원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결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